안녕하세요. 통계학술연구의 윤지성이라고 합니다. 이번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단순 랜덤 샘플링, 즉 단순 임의 추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통계를 적용할 때 표본 추출하는 방법은 단순 임의 추출이 아니라 그냥 지인 추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또는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또는 내가 아는 거래처나 내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자를 통해서 추출한 표본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한 것뿐입니다. 따라서 단순 임의 추출이라는 용어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논문이나 보고서에 우리는 단순 임의 추출 또는 임의 추출을 했다, 즉 랜덤 샘플링을 했다라는 식의 보고서 작성 또는 논문 작성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 임의 추출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거나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해당 의견에 대해서 또는 만족도에 대해서 어떤 척도에 대해서 설문지를 통해서 모집단의 의견을 추측을 하고 그걸로 통계적인 검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검정 결과를 제시를 해서 일정한 보고서의 양식 또는 논문의 양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는 가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주의 집중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해야 좀 더 좋은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통계 분석에 있어서는 좋은 샘플, 즉 모집단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표본을 어떻게 추출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난 단순 임의 추출을 했어 라고만 작성을 하실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정확히 단순 임의 추출이고 그 단순 임의 추출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결국 내가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또는 논문을 작성할 때 알맞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개념적으로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제적으로 보고서나 논문에 쓰는 단순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 것들은 거의가 대부분이 엉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엉터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념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또 그리고 그 개념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본을 뽑는다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사실 모집단과 표본이라는 얘기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모집단이라는 얘기는 실제 데이터들 전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인구 센서스에 필요한 모집단, 즉 전체의 대상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될 거고요. 만약에 그 인구를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사람들의 특성만을 가지고 통계 분석을 하겠다, 또는 20대 이상의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다, 또는 결혼한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의 특정한 기준으로 표본을 뽑거나 또는 무작위로 4,800만 명 또는 5천만 명 중에서 나는 100만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100만 명은 전체 5천만 명 중에서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00만 명을 뽑을 때는 똑같은 확률로, 똑같은 추출되는 확률로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즉, 내가 이 사람을 뽑을 때 다른 사람보다 뽑힐 확률이 높아서 뽑은 게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확률인 상태에서, 똑같은 데이터에 뽑힐 확률인 상태에서 표본을 추출을 해야 정확하게 모집단의 의견을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0명의 사원을 대상으로 A라는 기업에서 내부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집단은 전체 1000명이 될 것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200명을 대상으로, 전체를 다 조사하기 힘드니까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1000명은 모집단이 되고 200명은 표본이 됩니다. 자, 이러한 표본을 추출할 때 단순 임의 추출, 즉 심플 랜덤 샘플링의 방법을 적용을 해서 본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1000명에 대해서 일련 번호를 주는 것입니다. 사원 번호라든지 특정한 번호를 부여를 하고요. 그 특정한 번호가 직급이나 계급이나 또는 연봉이나 이러한 특정한 조건이나 규칙에 얽매이지 않도록 번호를 부여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가려져 있는 상자나 또는 주머니 같은 곳에 그 번호를 기입한 종이를 다 한꺼번에 넣습니다. 그래서 1000명에 대해서 다
1번부터 1000번까지 또는 사원 번호를 무작위로 다 넣고 잘 섞어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 섞어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걸 뽑아야지 저걸 뽑아야지 하는 확률이 동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걸 뽑을지 모르게 잘 섞어줘야 된다는 의미고요. 자, 여기서 뽑고 나서 첫 번째 데이터를, 즉 첫 번째 사람을 뽑았으면 지금 전체 1000명 중에 한 개를 뽑았기 때문에 999명이 나머지 상자 안에 번호의 형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이 번호 뽑은 것을 다시 상자에 넣는다면 우리는 이때 단순 임의 추출의 방법 중에서 보관 추출이라는 방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상자에서 하나의 종이를 뺀 경우, 즉 999명의 상태에서 다시 계속해서 나머지 200명 중에 199명을 추출을 계속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계속적으로 한 명씩 줄어들면서 추출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비보건 추출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적용을 해야지 우리가 랜덤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임의 추출이 어떤 뜻인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만 해당 분석 작업 전에 표본을 뽑을 때, 즉 올바른 표본, 편향되지 않은 표본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통계학술 연구에는 이렇듯 기초적인 통계 개념과 그리고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보다 쉽게 여러분들께 통계적인 개념과 분석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